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두고 여권에서는 그거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업가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환경협의 공개적으로 만난 게 10년 만이라고 그러던데, 그리고 우리 당 내에서 또 여기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성명서도 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게 세상 이치인데, 물론 이제 약간 지향하는 것들이 다르거나 그럴 수는 있긴 한데, 또 그런 것도 다 함께 잘 되자는 거지 누군가의 것을 뺏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마침 옛날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지탕받은 게 이제 너무 대기업 위주로 한다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대기업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 모든 기업을 위해서 이제 뛸 거고요. 과거 전경련이 이름을 바꾼 게 한경협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엔비디아 같은 회사 만들어가지고 지분 30% 국민들께 나눠주겠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 어떻게 만들지 계획은 없고, 그래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10년 만에 정경련도 만나고요. 이재명 대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마음만 먹으면 뭐 엔비디아가 만들어집니까? 마음만 먹으면 애플 같은 회사가 만들어집니까? 중요한 거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친기업적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가?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요, 이재용 그 대표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이재용 대표가 타다 뭐 그거 얼마 별로 뭐 대단하지도 않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가지고도 그 민주당 막아가지고 결국은 타다가 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타다도 못하는 그런 민주당이 엔비디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거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3월이면 5월에 대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경련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표가 되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만날 그런 지금 그 각오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이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당 운동하던데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분야는 1등이 아니면 2등부터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분야거든요. 그런 것에서 과연 30%를 매년 덜어내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많은 비판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지 말씀해 주시는 게 도리지, 문맹 수준의 인식이다 이렇게 받아치게 되면 더 이상 토론은 없는 거죠. 조경희 위원장님, 무지몽매한 생각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발상이 문제다 이렇게 또 반박했어요. 발상이 뭐가 문제죠? 민주정권 그 토론 과정에서 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냐, 제가 보기에도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SNS에 그것은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등 실제 지금 우리나라 국부펀드 운영기관이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한국은행 등이 위탁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외국계 기업에 다 투자하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을 키운다고 하면 K-엔비디아 같은 게 왜 불가능하냐? 그것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 발상이 왜 문제가 있죠?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다짜고짜 사회주의, 계획경제주의 이렇게 색깔론으로 공격하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죠. 이건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러한 제안이나 문제의식, 이 비전이
틀렸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토론하자는 지금 입장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광폭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날은 이날대로 반기업적 행보라고 비판하고 또 다른 날은 뭐 친노노로 비판하고 그리고 그 결론은 늘 어떤 이념적 공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하고 또 뭐 당연히 조기 대선이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 생각하면서 이런 방식의 어떤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이념 공세로 하는 게 타당하냐. 오히려 이런 식의 논쟁을 일으키면 오세훈 뭐 시장도 그렇고 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명분 없는 비판하고 있다. 이런 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요. 이게 참 엔비디아라는 회사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방안은 없고 또 30% 지분 가져가지고 국민들 나눠줘가지고 세금을 지금 안 내도록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획경제다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위원장 의원님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처럼 말하면 오해가 없습니다. 자, 국부펀드 만들어서 투자를 지원하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업을 육성을 해서 그 이번에 이 우리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그 투자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회사 만들어서 30% 지분을 나눠줘서 세금을 없애면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 못하죠? 왜 조기현 변호사처럼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 고개를 끄덕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형 엔비디아 만들어서 30%를 해서 세금 없는 나라 만들겠다? 이 이야기예요. 예. 세금 없는 나라라는 건요. 지금 뭐 이 서구에서 일부에서 사우디라든지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 자원 부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세금 없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제 지하 자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나라를 만들려면 기업인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할 일은 뭐냐면 기업들이 정말 투자하고 기업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52시간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노총 반대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지금 보면 노란봉투법 끝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오늘 상법 이야기하고 배임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거 다 민주당 반대하는 거예요. 자, 기업인들이 좀 제발 우리 좀 투자하고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다 반대하면서 엔비디아는 언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어지죠?